안녕하세요, 과수과 친구들. 과수재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지전정에 대한 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정지전정을 하는데 필요한 개념인 세부적인 개념들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수형 만들기. 여러분들, 나무에 정지전정을 하고 수형을 만들려면 나무의 생장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무의 생장 특성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뭇가지를 잘라버리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도 함께 자르거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지도 같이 잘라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생장 특성을 아는 것이 정지전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정부우세성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정부우세성이란 나무가 직립으로 높이 커지고 싶어하는 성질이에요. 이거는 옆으로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는 위로 커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면 나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면은 가장 윗부분의 가지가 펜 좀 바꿔서 가장 이 윗부분의 가지가 가장 많이 자라고 이 옆부분의 가지들은 이 윗부분의 가지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자랍니다. 표시를 하자면 이 맨 윗부분이 많이 자라고 옆에 있는 가지들은 이 윗부분에 비해서 조금 자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단의 신초가 가장 강하게 신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정단이 무슨 의미냐면 가장 위쪽 꼭대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바로 정단이라고 하고 신초라는 것은 새로 돋아난 나무라는 거예요. 이 가장 윗부분에서 새로 돋아난 잎사귀 혹은 가지가 가장 빨리 강하게 신장하는 것을 정부우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거잖아요. 식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 정부우세성이에요. 이 정부우세성이라는 개념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우세성이라는 것은 같은 말로 정아우세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정부우세성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무는 환경에 따라 생장하는 것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과수의 종류, 어떤 나무 종류인지에 따라서 느리게 클 수도 있고 혹은 빨리 클 수도 있고 옆으로 퍼지게 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토양의 질이 좋은지 혹은 척박한지 수분기가 너무 많은지에 따라서 과수의 생장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기후도 그 해당 과수에 적합한 기후인지에 따라서 과수의 생장이 달라집니다. 또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는 과일이 많이 달렸는지의 여부도 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 너무 많이 매달려 있으면은 높이 클 수 있는 나무임에도 이 과일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처지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년성과 성년성이에요. 여러분, 유년성과 성년성이라는 단어 딱 보면은 어떤 의미 같아요? 자,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유아기와 성년기가 떠올라요. 이거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년성은 한마디로 유아 시기를 말하는 거고 이 성년성은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아랑 성인이랑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키도 있을 거고 뭐 부피, 몸무게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도 있을 거고 뭐 정신적인 사고 능력이 뭐 성장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유아와 성인, 그러니까 아동과 성인을 나누는 기준은
생식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요. 이 나무도 똑같아요. 이 유년성과 성년성을 나누는 기준은 생식 능력의 유무입니다. 유아기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과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꽃도 맺을 수 없어요. 꽃과 열매가 이 나무들의 생식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년성이 과수의 유년성이 끝나고 성년성으로 넘어가야지만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과수에는 유년성과 성년성이 구분된다는 것이 나무의 생장 특성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정부 우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 우세성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나무의 꼭지, 이 꼭대기 부분을 뭐라고 한다 했죠, 여러분? 정단 혹은 정아, 정부 이런 말로 이 꼭대기를 불러요. 그러면 이 나무의 아래 흙에는 어떤 것이 묻혀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뿌리가 묻혀 있어요. 뿌리. 이 정부우세성은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호르몬을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는데 옥신, 사이토키닌이 있어요. 이 옥신은 정단, 정아, 정부 이 꼭대기에 생겨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이토키닌은 뿌리에서 합성이 돼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옥신은 꼭대기에서 합성된다고 했죠. 이 옥신이 바로 정부우세성을 일으키려는 호르몬이에요. 이 옥신이 꼭대기에 많이 있을수록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옥신이 꼭대기에 많이 있을수록 이 위쪽 꼭대기가 강하게 자라고 옥신이 적으면은 이 꼭대기가 많이 자란다기보다는 이 옆에 측지라고 하죠. 옆 가지가 잘 자라요. 강하게 자라요. 옆 가지가 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옥신이 적을 때, 꼭대기가 강하게 자라는 것은 옥신이 많을 때. 이 반면에 사이토키닌은 옆으로 식물의 꼭대기가 아니라 식물의 옆가지를 강하게 자라게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이토키닌은 뿌리에서 합성돼서 옥신과 반대로 옆가지를 자라게 합니다. 사이토키닌이 많으면 옆가지가 강하게 자라고 반면에 사이토키닌이 적으면 적을 쏘에요. 꼭대기가 자라죠. 즉, 옆가지가 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X. 여러분, 이거 식물에는 옥신과 사이토키닌의 그런 조화, 비율로 옥신이 더 많으면 이 꼭대기, 정아, 정부, 꼭대기가 강하게 자라고 사이토키닌이 많으면은 옆 가지가 많이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우세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식물을 높이 키우고 싶으면 식물에 옥신이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옥신을 따로 처리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옆으로 자라는 것이 좋다. 키가 위로 클 필요는 없지만 옆으로 넓게 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싶다면 사이토키닌을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정부우세성은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까지 나무의 생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수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주간형과 계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간형과 계시형을 보면 어떤 점이 달라 보이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10초를 줄 테니까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10초 지났습니다. 말해볼까요? 그래요. 비록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 거는 선생님이 들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얘는 조금 이렇게 빽빽하게 여기가 꽉 차 있고 이 계시명은 여기가 비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 주간형은 이렇게 나무가 곧게 위로 자라 있고 잔가지들이 많이 발생해 있어서 이 정단부가 빽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계시명은 이 주간형의 이 빽빽한 정단 부분이 잘려나갔어요. 정단부가 잘려나감. 그래서 딱 봤을 때 빽빽한 느낌은 없죠. 빽빽하진 않아요. 이 주간형에도 수형이 두 가지가 또 나눠지고 계시명에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주간형의 두 가지 수형부터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주간을 낮추지 않은 나무는 주간형, 주간을 절단하여 키를 낮춘 나무는 계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간형은 보통 나무가 이런 모양새고 계시명은 나무가 이렇게 잘려나가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돋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간형에 대해 넘어가기 전에 주간형의 나무 두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주간형과 계시형을. 주간형은 나무의 가장 제일 높은 위치까지 신장하고 있는 수형이에요. 다시 보면 나무의 가장 윗부분까지 신장을 하고 있는 수형을 주간형이라고 하고 계시명은 수간 정부까지 도달하기 전에 잘려지는 수형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도달하기 전에 꼭대기에 도달하기 전에 잘려나갔죠. 그러면 이렇게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주간형은 위로 이렇게 돋아나기 때문에 나무가 폭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폭이 좁죠. 그러면 이렇게 폭이 좁기 때문에 밀식, 반밀식에 적합합니다. 밀식, 반밀식이라는 것은 밀도 있게 심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심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의미예요. 반면 계시명은 나무가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넓게 퍼지기 때문에 소식에 적합하다. 여기가 폭이 넓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소식, 그러니까 조금씩 넓게 심는 재배 방식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주간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주간형은 정말 오리지널 주간형이 있고 세형 주간형이 있습니다. 이 주간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정단 부분이 위쪽까지 다른 나무를 의미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건 세형 주간형이에요. 이 세형 주간형은 무슨 의미냐면 새가 가늘 새예요. 보면은 나무 가지가 조금 더 가느다랗죠. 좀 가느다랗지 않나요? 이거는 어떤 재배 방법에서 사용되냐면 사과나무,
외화 재배에서 사용돼요. 이 외화 재배라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사과나무는 키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키가 크다 보니까 사과가 이렇게 열리는데 키가 크다 보니까 사람이 뭐 이만하면은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작업이 너무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일을 키울 때는 과일이 벌레를 먹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주기도 하고, 뭐 벌레를 또 잡아주기도 하고, 과일 하나하나 관리해줘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은데, 나무가 키가 크면은 이런 작업들이 매번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화는 그러니까 왜소하다 할 때 왜예요. 사과나무를 왜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키가 이렇게 쬐꼬마니까 사람의 키가 이렇게 있어도 위로 손이 닿겠죠. 그래서 작업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외화재배라는 것은 기존의 나무 크기의 한 30%, 20% 정도로 키를 낮춰준 것을 외화재배라고 하는데 이 사과나무 외화재배를 할 때 이런 세형 주간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선생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주간형은 이제 감나무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감나무를 딱 봤을 때 모양이 어때요? 설명해 보세요. 그래요. 위로 쭉쭉 솟아있죠? 주간형은 위로 쭉쭉 솟아있고 이 정단 부분이 잘려지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감나무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세형 주간형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과나무 외화 재배에서 많이 보인다고 했어요. 보면은 자, 이 모양을 잘 봤다가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를 보면 나무가 진짜 아까 그 그림처럼 이렇게 가늘게 자라고 있죠? 그리고 키가 굉장히 작아요. 한 사람이 이 정도 올 거예요. 키가 되게 작아서 관리하기 편합니다.